여러분, 물가 폭등의 악몽 40년 만에 최악이라. 결국 1980년에 있었던 오일 쇼크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주변을 잘 돌아다보면요, 1974년에서 1975년, 1980년에서 1981년에 있었던 1차, 2차 오일 쇼크를 닮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성장률은 뒤처지는 모양새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수입 물가 상승률입니다. 10월 달에 35.8%가 늘어났습니다. 35.8%. 물가 상승률이 35.8%면 여러분들도 근래에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수입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5.8%였어요. 줄어들었어요. 2월에도 마이너스 0.3%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8개월 만에 지금 엄청나게 늘은 거죠. 35.8%까지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월 달에도 수입 물가 상승세는 계속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수입의 내용에 보면 수입이 2020년 대비 증가율이 43.6%입니다. 43.6%. 물론 수출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물량도 물량이지만요,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늘어난 거거든요. 특히 수입은 수출보다가 월등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43.6%나 늘었습니다. 그러면 10월만큼 물가 상승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물가 상승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생산자 물가나 수입 물가가 오르면요, 생산자 물가는 그 다음 달에 바로 반영이 되지만 수입 물가는 뭐 한 달에서 6개월, 1년에 걸쳐서 반영된다고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입 물가는 소비자 물가를 자극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성장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1분기에는 1.7%를 유지하던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2분기에는 0.8%, 3분기에는 0.3%까지 떨어졌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3분기에는 재난지원금 11조가 뿌려졌습니다. 추석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0.3%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이 저성장 체제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성장은 저성장 체제로 굳혀져 가고, 그렇다면 저성장의 고물가의 어떤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습 말입니다. 지금 성장을 보면 0.3%라는 게 3분기가 심각하죠. 수입 물가나 생활 물가나 생산자 물가나 마찬가지로 다 올라갑니다. 소비자 물가도 지금 3.7%가 올라갔다고 해요. 11월 달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 징조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1분기만 해도 2.4%나 늘어나던 것이
2분기에 0.1%로 줄어들고요. 3분기에는 마이너스 0.7%가 돼버렸습니다. 3분기에는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다니까요. 여러분 2020년만 하더라도 국가 본예산이 512조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는 558조예요. 무려 말입니다. 46조나 더 뿌렸어요. 돈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난지원금까지 뿌리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도 국민소득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제 소비가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부채까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 경제에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말입니다. 국민소득이 마이너스 0.7까지 됐다는 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 더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야, 이거 이제 1970년대 식에 심각한 오일 쇼크가 오겠구나, 이런 예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오일 쇼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오일을 원자재로 바꿔도 됩니다. 예, 국제유가도 많이 올라가지만 금속값, 광물값 안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요. 안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4분기에 오미크론이 만약에 12월 내년 1분기 1월, 2월, 3월까지 덮친다고 하면 그 충격은요,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저성장의 늪은 더 길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금리 인상까지 있습니다. 금리 인상까지. 금리 인상이 지금 두 차례 됐죠. 8월 26일 날 0.25%가 올랐고요. 11월 26일 날 또 0.25%가 올랐습니다. 내년 1월에 올릴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내년 1월에. 정부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정책상도 올려야 되고요. 부동산을 잡자는 이야기. 지금 뭔가 잡혀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도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3월부터 금리 인상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성장의 어떤 그 기조는요 계속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40년 만에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론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 단기가 어디까지냐? 내년 1년은 분명히 될 거예요. 내년 1년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로 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고물가든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든 두 개 다 걸렸다 하면요, 그 충격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예, 걸렸다 하면요. 백약이 무효하다고 하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왔다 할 때 바로 디플레이션에 걸려서 그렇잖아요. 디플레이션은 그나마 물가라도 낮지.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마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베네수엘라로 간다, 그런 말들도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태그플레이션도 무섭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어떤 구조, 이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저도 알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돈이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가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금을 가져간다든가 달러를 가져간다든가 실물에 투자한다든가 뭐 그런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현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아주 지금 시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